안녕하십니까.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하철에서 이 채널을 매일 들으며 출퇴근하는 구독자이자 팬인데요. 어느 날 제 사연을 누군가 들어주고 즐거워하고 같이 화도 내는 상상을 해봤더니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의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같이 재밌고 화도 내고 참교육도 해준다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결혼과 동시에 벌어졌던 사건을 담아보겠습니다. 29살에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예정하지 않았던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이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놨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임신? 그럼 내가 아빠가 된다는 거야? 승미야, 내 꿈이 아빠야, 아빠. 그렇게 좋아? 자기 진심인 거지? 당연히 진심이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남자가 어딨어. 그이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나눈 적도 없고 결혼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왜 이리 일찍 결혼하느냐며 인상을 찌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아빠가 된다고 하니 기뻐서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제대로 깨달았죠. 이 남자는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구나. 2년 동안 진심을 다했구나 라고 말이죠. 임신 소식을 전하자 그이가 바로 결혼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 친정에 인사를 왔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늦둥이 딸이라서 걱정을 심하게 하셨는데 남자친구를 보고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셨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승미와 내년에 태어날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평생 승미만을 바라보고 살고 승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엄마의 표정은 어둠에서 바로 빛으로 변했어요. 승미가 만나는 남자가 어떨지 궁금했는데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잘 살아봐. 과속했다는 말 듣고 내 속이 뒤집히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뭐라 하지 않겠네. 두 사람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 생긴 거라 생각하자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우리 승미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싶더니 모두 장모님을 닮아서였군요.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우신 장모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벌써부터 아부떠는 건가? 그래도 듣기 싫진 않네. 그래, 자네 식구들한테도 우리 승미 소개해줘야지. 저는 미리 엄마께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기 때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요. 또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줄 형제도 하나 없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구김살 없어 보이길래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 미안하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아닙니다. 이제 처음 뵀는데 당연히 모르셨겠죠. 아무튼 저는 허락을 구할 가족이 없습니다. 그이의 말에 잠시 숙연했지만 잠시 후 식사를 하고 저와 남자친구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구구절절 수다를 떨면서 분위기를 업시켰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정 방문은 굉장히 좋았고 허락도 흔쾌히 받았답니다. 임신 초기라 한창 조심해야 할 때라서 회사 말고는 돌아다니지 않고 남자친구와 실내에서 붙어 있거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빨빨거리며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스타일이라 가만히 실내에 붙어 있으니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준비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되면 바로 기분 전환이 됐답니다. 신혼집을 고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리가 아팠는지 그 정도만 하고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집을 몇 군데나 봤지?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자기 회사랑 가까운 데로 계약하자. 무슨 소리야? 신혼집을 신발 고르듯이 대충 골라도 되겠어?
못해도 5년, 아니 10년은 살 건데 제대로 된 집을 골라야지.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니까 앞으로 5집은 더 보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면 내일도 다시 나오자고. 뭐 내일도? 자기야 안 힘들어? 자기 임산부야.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했어. 오빠 내 체력 몰라? 나 아직 스트레칭밖에 안 한 수준이거든? 잔말 말고 따라와. 그래 뭐 한번 구하는 신혼집 실컷 구경하고 골라보자. 천천히 좀 가. 신혼집을 약 일주일 동안 매일 퇴근하고 돌고 돌아서 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답니다. 계약하고 바로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하는 시간은 저에게 참 재밌었었네요. 그런데 결혼 준비 중 남자친구와 싸우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이가 얼굴이 좀 잘생겨서 그런지 아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단둘이 여자와 카페에 있는 걸 저한테 걸려서 엄청 심하게 뒤집어 버렸답니다.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시같이 생긴 거랑 커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야? 왜? 뭐 나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됐냐? 승미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이쪽은 내 직장 후배야. 직원들이랑 다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겠다는 사람이 우리 둘뿐이라서 카페 온 거야. 기분 나쁘게 왜 여자랑 단둘이 커피를 마셔? 나 오빠가 여자들이랑 시시덕거리는 거 싫다고 했지? 아는 여자들 많은 거 질색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경고도 했잖아. 성질을 마음껏 부리고 오빠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아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여자는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불이 나게 도망가더군요. 그런데 그날 하루뿐이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더니 몰래 가서 술을 먹으러 갔더라고요. 서원에서 놀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있는데 제 친구가 호프집에서 남자친구를 봤다며 그이가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긴 한데 여자와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술을 주고받고 마시고 있다면서 일러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동시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장 호프집으로 달려가 그이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 뭐야 승리?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 눈이 하늘에도 달렸거든? 이 인간아, 내가 여자랑 시시덕거리지 말라고 한 게 며칠 전의 일인데 그새 이러고 다녀? 대학 동기들하고 단체로 술 먹는 거야. 옆에 있는 애도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랑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구나. 내가 이런 거 싫다고 했지? 무조건 싫다고 몇 번을 말해.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날 못 믿어? 이렇게 여자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나한텐 바람처럼 느껴지거든? 내가 싫은 건 하지 마. 그게 아니면 다 집어치우고 헤어지든가.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이긴 했지만 버릇을 고치려고 헤어지자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바로 태세 변환을 하더군요. 두 손을 싹싹 빌더니 그 자리에서 그만 나가자고 했어요. 제가 이해되실 분도 계시고 안 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있는 남자가 저렴하게 여자랑 시시덕거리는 걸 싫어합니다. 아주 질색합니다. 아무튼 그이는 그날 제대로 느꼈는지 핸드폰에서 여자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고 여자와 둘이 커피를 마시는 일이나 술을 마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다가 때가 와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29에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자기야 왜 울어? 우리 지금 박수 받으면서 행진하고 있잖아. 마무리를 웃으면서 해야지. 나쁜 놈아. 왜 나를 임신하게 해서 20대 결혼하게 만든 거야? 나쁜 놈. 평생 혼나면서 살 각오해. 알았어. 내가 평생 사과하면서 살게. 그리고 자기가 시키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할게. 약속해.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신혼여행을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어요. 친정에 가서 큰절을 올리고 하룻밤 묵고 신혼집으로 가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임신한 몸이라고 편히 쉬게 해주고 청소와 정리, 식사와 설거지 빨래를 다 혼자서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같이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임산부는 조심해야 하는 거라며 조금만 움직여도 저를 소파에 억지로 앉혔어요. 자기야, 임신한 건 벼슬이나 마찬가지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그래서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어.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어떤 아빠보다 잘할 거야. 아기가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찾게 만들 거라고. 어릴 적 아버지의 기억이 없어서 아빠가 되면 아주 잘하려고 마음먹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닮을까봐 걱정이었는지 일부러 연기하듯 최선을 다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쏟아줬고 친정 부모님도 제가 편해지라고 건강하라고 참 많이도 베풀어 주셨어요. 매일 찾아오셔서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부족한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실컷 해주시고 제가 잘 먹는 걸 보고 나서야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몸살을 많이 겪었어요. 임신 초에는 참을만 하구나 생각했는데 여러 통증이 겹치자 아무나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실감했답니다. 물론 제가 유난일 수도 있겠죠. 남편은 자주 식은땀을 흘리는 저를 걱정해서 병원 약 대신 효과가 있는 식품을 구해줬습니다. 자기야, 그 병원 약은 못 먹는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사왔어. 건강식품점에서 임산부에게 좋은 것들만 사왔으니까 이거 먹고 한숨 푹 자. 고마워. 내가 심하게 유난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 가지면 엄마는 아프기도 하는 거야. 내가 대신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미안해. 당신 진짜 말 예쁘게 한다. 그런 말 다른 여자한테 하면 혼난다.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당신이 난리칠 일은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았고 서운한 점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되었고 출산 예정일에 맞춰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같이 와주셨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곧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지금 지방 출장을 급하게 가야 할 것 같아. 뭐? 내일 아기가 나오는데 출장을 간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책임지는 일이라 안 될 것 같아. 자기야, 대신 모레 일찍 갈게. 뭐야, 오빠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랬지.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진짜로 미안. 순간 짜증이 확 나긴 했지만 임신 중 남편이 저에게 쏟은 정성을 떠올리며 애써 참았습니다. 알았어. 할 수 없지. 분만실 같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둘째 낳을 때 같이 가자. 그때는 꼭 약속 지켜야 한다. 둘째? 그래. 그땐 내가 꼭 분만실에 같이 들어갈게. 여보, 그럼 내일 화이팅해? 알았다. 나 혼자 파이팅 할 테니까 일 처리 잘하고 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아쉬움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흉을 보실까봐 아주 장황하게 남편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못 오는 거라고 둘러댔답니다. 부모님은 그럴 수도 있다며 사람 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이해하자고 말씀하시며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유도분만이 시작되자 아이 머리가 보인다며 힘을 콱 주라고 의사가 말하길래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의 혼절을 하고 시도해봤지만 계속 나오지 않았답니다. 힘을 너무 써서 그런지 머리가 핑 돌았고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단순히 잠시 고통스러운 것이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 몸에 적신호가 켜졌답니다. 산모가 쇼크가 왔어. 안 되겠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으니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야겠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얼핏 들렸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전혀 없답니다. 저는 며칠이 지나고 살짝 정신이 돌아와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출혈성 쇼크가 심했다며 큰일이 날 뻔했고 아직 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 끼워진 호스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산모, 내 말 들려요? 들리면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더니 의사가 한숨을 돌리더군요. 출산 중 갑작스러운 출혈이 심해서 쇼크가 왔었어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아들이고요. 건강합니다. 근데 산모께서 쇼크가 심하게 왔고 뇌 손상까지 우려가 됩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입원하며 회복을 하셔야 해요.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출산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말은 들렸지만 손가락 똑까딱하기 힘들었어요. 다시 잠이 들었고 며칠 뒤에 다시 깨어났을 땐 부모님과 남편이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자를 쓰고 저를 면회했어요. 자기야, 이게 다 내 탓이야.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어. 난 회사 일을 선택했고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가슴이 너무 아파. 미안해, 여보. 여전히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빨리 회복해서 아들을 안아주라고 했어요. 그때 뜬 눈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출산 후에 아직도 제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하루빨리 중환자실에서 벗어나 아들을 안아주고 모유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줄줄 나오기도 했답니다. 중환자실 유리벽 뒤에서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아들을 안고 보여주셨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는데 몸을 꼼짝 못하니 아들의 얼굴을 아주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답니다.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자 몸을 회복했어요. 이젠 말도 할 수 있고 사지에도 힘이 들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정이라며 개인 병실로 옮겨졌지만 면회에 제한이 있어 가족들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답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여보, 정신이 들어? 응,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일반 병실로 와줘서. 다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있는 힘껏 입 밖으로 꺼내봤습니다. 아들. 아들? 우리 아들 보고 싶다고? 응.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처가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이틀 정도 더 쉬고 온 식구가 다 같이 면회할 수 있을 거래. 지금은 한 사람씩만 면회할 수 있어서 아기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대. 미안. 우리 아들 보고 싶어. 그래, 곧 보게 될 거야,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약해진 저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좀 더 말이 늘었고 간호사의 부축으로 화장실도 오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깨어 있었고 가족들이 아들을 데리고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한 줄기가 떨어졌어요. 엄마, 아빠, 우리 애기야? 내 아들이야? 그래, 딸, 네가 낳은 네 아들이야. 자, 안아볼 준비 됐니? 응, 준비됐어.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 어서 유모차에서 꺼내줘. 닫혀있던 유모차의 지퍼를 열고 아들을 안아 올린 엄마가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더 심하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엄마야, 아가.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제 품에 안긴 아들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안긴 엄마의 품이 많이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등을 토닥이며 그만 울길 기다렸는데 한 번 시작된 비명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상하다 싶어 저에게 와서 잠시 아들을 달래주겠다고 도로 데려갔습니다. 엄마가 안았는데도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이윽고 아들 얼굴을 살펴본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좀 이상하네. 여보, 우리 손자가 이렇게 생겼었나? 아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손자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어디 보자, 우리 손자야. 그만 울고 할머니 좀 보세요. 아빠에 이어 엄마도 아들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손자가 이상하네? 얼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눈이 나빠서 느끼는 건가? 아니야, 내 눈에도 손자가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심하게 운 적도 없잖아. 정말 이상하네. 가만 보자. 자세히 좀 보자고. 애기 얼굴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괜히 의심하는 걸 수도 있잖아. 저는 부모님의 대화가 별일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헉하고 놀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아까 이서방이 데리고 온 우리 손자가 맞는데 이상하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안고 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미안하다. 우리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몰랐는데 지금 자세히 눈, 코, 입을 보고 머리카락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서방이 데리고 왔으니 당연히 우리 손자라고 생각했는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지만 자신들 손자를 못 알아보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제가 아프기도 하고 예민해서 부모님께 안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애가 바뀌기라도 했다는 거야? 대체 내가 입원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빨리 의사 선생님 부르든 간호사를 부르든 해봐. 아빠가 서둘러 병실에서 나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아는 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손자 좀 봐주세요. 이 병원에서 태어난 우리 손자가 맞는지 봐줘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맞으니까 아기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손자가 아무래도 다른 아기 같아요. 내가 좀 아까 우리 사위한테 유모차에 탄 채로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 다른 아기 같다고요. 어디 봅시다. 이렇게 봐선 저도 잘 모르겠으니 신생아실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두니 비교해보면 아실 겁니다. 간호사가 와서 손자를 안고 가더니 1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흥분하며 물으셨어요. 네? 그럼 진짜로 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바뀐 아이는 아니고 아무래도 사위분이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기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체크해 보시고 어디 다녀오셨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엄마 아빠는 한쪽 가슴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이 커서 침대에 쓰러졌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두 손을 너무 떨어서 핸드폰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우리 아들 어디에 보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장모님이 데려가셨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 당신이 데려다준 아기도 있고. 그런데 아기가 우리 아들이 아니래. 아기가 바뀌었단 말이야. 뭐? 그럴 리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병원에서도 확인해줬고 우리 부모님도 손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고. 당신 어디서 애를 바꿔온 거야? 빨리 생각해봐. 이상하다. 여보, 일단 끊어봐. 나도 바로 나가서 당신한테 갈게. 남편이 전화를 끊자 충격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무사하길 바랬고 별일 없길 바랬습니다. 빨리 제 품에 안겨야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서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엄마, 이이가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생긴 것 같아. 우리 손자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일단 여기로 와서 애기 얼굴부터 본다고 했어. 일단 와봐야 어디서 바뀌었는지 알 거가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지 원? 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화가 나서 부모님께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자가 자기 손자인 건 알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아까 한참을 봐도 헷갈려 하던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쭉 손자를 돌보고 있었어. 오늘은 교회를 가서 우리 딸이 건강해지라고 기도를 하고 오느라 잠시 사위에게 맡겼었다. 찾으러 올 땐 애기 얼굴도 안 보고 유모차를 인계받았고. 부끄럽구나, 승미야. 날 위해 기도했다는 분들한테 내가 뭐라는 건지. 엄마 아빠 내가 미안해. 그이가 오면 바로 우리 아들 찾을 수 있을 거야. 부모님께 화를 냈지만 제 기도를 하러 다녀왔다는 말씀에 너무 죄송했어요. 아들을 찾는 게 급급해서 감정이 제멋대로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3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 연결해보니 아예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답니다. 병가를 내고 하루 쉰다고 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시댁이 있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 마냥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제 병실에 있는 누구인지 모를 아기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말없이 앉아있다가 기운이 빠져 다시 링거를 맞고 누웠습니다. 잠시 후 아기가 울어버리는 바람에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빨리 나타나서 진짜 제 아들을 찾아오고 지금의 일을 해명해야만 하는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가 해가 졌어요. 친정엄마는 누군지 모를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운도 없고 남의 아기를 안고 싶지 않아서 누워서 링거만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뒤 산부인과에 기다리던 남편이 아닌 처음 본 여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병실 안으로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여기가 김승미 씨 병실 맞나요? 네, 제가 김승미인데요. 누구세요? 기가 막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일단 아기가 바뀐 거 아시죠? 어머,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가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안고 있는 아기는 그쪽 식구들 아기겠네요. 보세요. 엄마가 여자가 안고 온 아기를 보더니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찾았네, 우리 손자. 아이고, 어디 갔었니, 아가? 이 할미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아빠도 손자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진짜 손자가 맞다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만 보이고 들렸답니다. 내 아들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엄마야, 아들아. 엄마가 아파서 이제야 널 안게 됐어. 미안해. 아들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하니 저와 똑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상봉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들을 데리고 온 아기 엄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이제야 처음 보시나 봐요? 네. 제가 출산 중 쇼크로 문제가 생겨서요. 이제 막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그랬군요. 아무튼 나도 아기가 바뀌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와 여자는 아기를 안은 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기가 바뀌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디서 아기가 바뀐 거죠? 그쪽도 아기 바뀐 걸 늦게 아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내 남편이 내 아들 봐주고 있었어요. 아들 데리고 외출을 다녀왔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기가 다른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요? 대답 안 하고 도망 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 아빠한테 애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집을 나갔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놈이 왜 집을 나가나, 도대체 내 눈앞에 있는 아기는 누구고 내 아들은 어딨는지 남편에게 불이 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는 문자를 보냈더니 여기 병원 주소를 문자로 주더라고요. 여기에 가면 해답이 있다고요. 여기로 오면 해답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쪽도 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여자에게 설명해줬습니다. 남편이 돌보고 있다가 밖에서 유모차를 인계했는데 병원에 와보니 손자가 아닌 걸 확인했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가 제 남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죠? 이계진이에요. 이계진? 제 남편도 이계진인데 설마 우리가 같은 남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건가요? 뭐라고요? 이계진이 남편이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자가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남편은 어딜 갔는지 연락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문자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겠다고 겁을 줬더니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들어준 다음에 혼내주기로 했죠. 그이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실은 승미를 오래 사귀고 있었고 미진이는 얼마 전에 만났어. 내가 동시에 두 여자를 만났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승미가 임신 사실을 고백한 날 미진이도 나한테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 난 복잡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저는 혀를 차며 바람 피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다는 거네? 나랑 사귀던 중에 이 여자랑 바람난 거잖아. 미안. 아무튼 두 사람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마음이 복잡했어. 누구의 아이도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으니까. 둘 다 나의 아이니까 책임지려고 했어. 승미 네가 출산하는 날 미진이도 출산했어. 난 먼저 애가 나올 것 같은 미진이한테 갔고 승미한텐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다음날 승미가 수술로 아이를 낳은 걸 알았고 중환자실에 있는 걸 보게 됐지.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야? 그래서 두 집 살림하려고 한 게 네 계획이었냐? 그래서 혼인신고 미루고 있던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날 버린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두 아이에게 아빠가 되려고 다짐했어. 그런데 공개하면 난 누구의 아빠도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비밀로 묻기로 했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아들을 맡겼어. 그날 미진이 아기도 내가 돌보기로 해서 미진이가 회사 간 사이에 동시에 두 아기를 돌봤지. 그러다 승미의 어머니인 장모님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해서 두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나가서 미진이 아이를 잠시 키즈카페에 가서 5분 안에 오겠다고 직원한테 맡기고 승미 아기를 데리고 갔어. 그런데 아기가 바뀌었다는 걸 승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지. 곧 폭풍이 오겠구나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했고 미진이가 퇴근하고 바뀐 아기를 보고 누구냐고 묻길래 무서워서 도망쳤어. 여기까지가 내가 숨긴 비밀이야. 두 사람에겐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까 남편은 양다리에 동시에 두 여자를 임신시키고 아이를 낳아 두 집 살림하려는 계획이었답니다. 아빠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했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잃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은 저에게 엄마가 아들을 안겨줬고 미진 씨는 아빠한테 자기 아기를 안겨줬어요. 그리고 엄마와 미진 씨 둘이서 남편을 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귓방망이를 날리고 깨물고 발로 차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병실문 앞에서 망을 보며 계속 혼내주라고 신호를 줬고요. 제가 기운만 있으면 남편을 아예 씹어 삼켜버릴 텐데 그럴 몸이 아니라서 가만히 구경했답니다. 엄청나게 얻어맞은 남편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승미야, 미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두 집 살림하기 허락해줘.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아기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나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게. 진짜야. 승미야, 미진아, 날 애기 아빠로 인정해줘.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진짜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놈이었습니다. 미진 씨가 무릎 꿇고 있는 그의 얼굴에 다시 공격을 퍼부었어요. 이 나쁜 놈아, 두 집 살림하겠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내 아버지처럼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소중하고 아기들도 너무너무 귀해. 나 능력 있으니까 두 집 살림하게 허락해줘. 어? 미진 씨는 하도 기가 막혔는지 저에게 묻더군요. 승미 씨, 이 인간이랑 같이 살 거예요? 애아빠로 인정해줄 겁니까? 아니요, 내가 미쳤어요? 저런 인간이랑 같이 살다뇨. 싱글맘이 되면 됐지 저런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놈이랑은 절대로 못 살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고소합시다. 저놈이 우리한테 벌인 짓 단단히 보상받자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얼마든지요. 그럼 같이 고소하는 걸로 알고 일단 저놈 더 패줘야겠어요.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계세요, 승미씨. 그렇게 남편놈은 미진 씨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피를 토하고 바닥을 기어서 나갔습니다. 되찾은 아들을 아는 저와 미진 씨는 고소하기로 하고 제가 퇴원할 때 다시 만나기로 했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저, 아들만 남게 되자 엄마가 한탄하셨어요. 세상에,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참 살다 이서방 같은 놈을 다 보네. 진짜 기가 막힌다. 엄마, 내가 남자를 잘못 선택한 죄가 커. 내 잘못이니까 실컷 욕하고 혼내줘. 여태껏 잘해온 놈이고 우리도 기꺼이 결혼 허락을 했잖니. 욕은 우리도 먹어야 한다. 정말 수치스러워. 저런 놈이랑 결혼했다는 게... 나 이제 어떡하지? 네 남편만 없어지는 거지 달라지는 건 없다. 우리랑 같이 네 아들 키우면서 살면 돼. 우리 손자가 잘못한 건 없잖니. 엄마, 아빠, 미안해요, 진심으로. 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불효를 한 것 같아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저는 2주 뒤에 퇴원하고 미진 씨를 만났습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써서 피해 보상을 받기로 했어요. 법원 입구에서 그 일을 만났는데 아직도 포기가 안 됐는지 저희 두 여자에게 두 집 살림을 하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그때는 제가 몸이 회복되어서 그놈을 혼내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눈에 안 보이는 정강이를 구두발로 있는 힘껏 세게 차버렸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넌 두 가정을 망쳐버린 놈이야. 우리 집안과 미진 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승미야, 그러니까 내가 두 아기의 아빠가 되게 해줘. 월수금 화목토로 나눠서 내가 두 집안을 왔다 갔다 할게. 뭐? 진짜 웃기는 놈이네. 그런데 일요일은 왜 빼? 왜? 일요일엔 딴 여자랑 연애질 하려고? 이 웃기지도 않은 자식아. 이렇게 하자. 월수금은 나한테 맞고 화목토는 미진 씨한테 맞으면 되겠네. 일요일은 하루 쉬게 해줄게. 한 1년 동안 매를 맞아도 싼 놈이니까. 좋지? 이놈아. 미진 씨, 이 자식 혼 좀 더 내줘요. 저희 두 여자는 구두발로 남편놈의 다리를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간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갔죠. 돈을 잘 번다고 깝죽거리던 남편놈은 저희 두 여자에게 위자료와 아기들 양육비를 20년치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아마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해결해야 할 듯 싶었네요. 그렇게 복수를 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꾸 죄인의 마음이 들어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승미야, 고개 들어라. 너도 엄마야.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처럼 굴 거야? 엄마, 자꾸 눈치가 보여서 미안. 또 미안하다고 하네. 네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너 아직 젊고 예쁘니까 얼마든지 새 남자 만날 수 있어. 엄마, 위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날 받아주겠어? 그리고 부모님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많이 부끄럽네. 나 그냥 애기 데리고 둘이 나가서 살까 봐. 그러자 엄마는 제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너 혼자 애기랑 잘도 살겠다. 너 지금 우울한 데다 몸도 성치 않아서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넌 그냥 똑같이 전처럼 살면 돼. 엄마랑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좋다는 남자가 하나도 없을까 봐? 나중에 반드시 좋은 사람 생길 거다. 그렇게 엄마한테 혼이 크게 나고 나서야 눈치 보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었고 당당하게 지냈어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같이 교회도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싱글맘인 이 시점에 교회를 나가면 부모님의 체면을 깎아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좋은 말씀 들으면 네가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될 거야. 엄마, 내가 교회 따라가면 사람들한테 날 뭐라 소개할 거야? 싱글맘이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럼 엄마 아빠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거사, 자식이 부끄러운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네가 무슨 범법행위를 저질렀냐? 그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또 등짝 한 대 맞아볼래? 알았어, 갈게.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마음도 깨끗이 씻어볼게. 그제야 엄마는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주 잘 생각했다면서 며칠 뒤 일요일에 저와 아들, 친정 부모님은 교회에 함께 나갔답니다. 아들이 조용하게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난생 처음 기도를 해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와 아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부모님도 오래오래 사시고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예배가 1시간 만에 끝이 나고 밖을 나가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교회 사람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셨답니다. 여러 어른들과 인사도 하고 덕담도 듣고 기분 좋았어요. 아무도 싱글맘이 된 것에 대해 뭐라 하지 않고 아들의 출산만 축하만 해주셨답니다. 그러다 제 또래의 남자와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승미 아니야? 나야, 나 현준이. 못 알아보겠어? 현준이? 아, 고등학교 때 반장 맞지? 그래. 승미 너를 교회에서 다 보네. 그래, 잘 지냈어? 야, 아들도 낳았네. 엄청 예쁘게 생겼다. 고마워. 남편은 같이 안 왔어? 그 순간 잠시 뜨끔했습니다. 이 동창생이라 싱글맘이라고 소문이 금세 날 것 같았죠. 그래도 숨기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어.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키우고 있고. 아, 그래? 그럼 너 싱글이라는 거네? 그런 셈이지. 그런데 동창들한테 이야기할 거니? 네가 싫으면 안 할게. 아무튼 너 싱글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나 이혼했다 말했잖아. 너 자꾸 왜 그걸 되묻는 거야? 그랬더니 동창생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싱글이어서 우리 둘이 데이트하면 좋겠다 생각했지. 너 예전처럼 예쁜 게 그대로네. 아까 네 얼굴 보고 설레서 혹시라도 싱글이면 말을 붙여보고 싶었어. 뭐? 내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고 이혼녀라고 밝혔는데 만나자고? 너 날 쉽게 보는 거니? 제가 나를 세우고 말했더니 동창생이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고 자기도 비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널 쉽게 보다니 내가 그럴 놈으로 보이냐? 그런 놈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여자한테 이러겠냐? 그리고 나도 이혼했어. 너처럼 예쁜 자식은 없지만. 아, 그랬어? 미안하다. 괜히 넘겨짚어서. 아무튼 나랑 밥이나 한번 먹자. 우리 둘이 제법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나중에 네 아들을 데리고 셋이 같이 교회 온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 동창생은 순수한 건지 저를 진짜 좋게 봐준 건지 제 아들이 있어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씀을 듣고 교회를 왔더니 바로 이런 일이 생겨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동창생인 현준이를 만나서 첫 데이트를 했고 둘 다 너무 좋아서 사귀기로 했답니다. 현준이는 사귄 지 3개월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승미야, 우리 아들이 더 크기 전에 빨리 결혼하자. 처음부터 내가 아빠인 걸로 알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농담하는 걸로 보여? 난 한순간도 진심이 아닌 적 없거든.
우리 부모님도 재혼한다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한다더라. 아이도 손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셨고. 벌써 난 허락받고 준비가 끝났어. 자기만 마음 결정하면 돼. 정말이지 이 남자는 하나님이 내려준 사람인가 봅니다. 싱글맘으로 얼마 지내지 않았는데 프로포즈를 받다니요. 너무 과분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저와 현준이는 교회에서 재혼식을 올렸어요. 많은 교인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부부 서약을 했고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네요. 엄마는 새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면서 진작부터 알고 계셔서 재혼을 진짜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기적이 생겼는데 신혼여행에 가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답니다. 둘째를 임신하게 됐죠. 이번엔 첫째 낳을 때처럼 고통스럽지 않길 바래서 몸을 정말 많이 조심했습니다. 다행히 10달 뒤에 진통을 매우 짧게 하고 순산했답니다. 둘째는 남편이 탯줄을 잘라줬고 제품에 바로 안겼어요. 이제 내 식구가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서 전 남편에 대한 존재를 하얗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평일에 아이들을 봐주셔서 제가 회사를 다니며 육아를 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주부로 지낼까 했는데 부모님이 아직 한창 때니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해보라고 하셔서 용기 있는 워킹맘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갔는데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유모차를 한 대씩 끌고 있었죠. 뒤에서 누가 부르길래 돌아봤더니 전 남편이 휠체어에 타고 있었습니다. 승미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뭐야? 당신이었어? 네가 나한테 그런 걸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가라. 너 재혼했구나? 남편도 생기고 둘째도 낳은 모양이네. 와, 보기 좋다. 아빠 없이 클까봐 걱정이었는데 정말 잘 됐어. 아, 그 미진이도 재혼한다더라. 그 아기도 아빠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지. 그딴 소린 집어치우고 꺼지라고 했더니 전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승미야, 나 하반신 불구야. 택시랑 사고가 났는데 척추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 그 말에 저는 오호라, 드디어 제대로 된 벌을 받았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서 휠체어에? 이야, 이렇게 이계진 니놈 인생이 나락갔구나. 쌤통이다 자식아. 그럼 이제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거야? 허리 아래론 감각이 없어. 그건 잘된 일이네. 네가 다른 여자 임신시켜서 내 꼴을 만들 일은 없어졌으니까. 당해도 싸다 이 자식아. 뭐?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승미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아들 친부인데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그러자 제 남편이 나섰어요. 더 이상 못 봐주겠네. 야, 내 아내한테 왜 치근덕대는 건데? 듣자 하니 전 남편 같은데 하반신 불구 됐으면 천벌 받은 줄 알고 착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니놈이 상처를 준 여자한테 큰 소리를 쳐? 너 혼나볼래? 네가 키우는 애 친부야. 넌 개부라고, 개부. 이 자식이 어디서 막말이야. 내 아들이 이제 말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감히 그따위 말을 해? 남편이 전 남편에게 다가가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개부 소리 했다간 멀쩡한 네 상반신도 불구 만들어버린다. 조용히 꺼져라. 못 가!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네. 아니, 그게 아니라 휠체어가 고장나서 못 간다고요. 바퀴가 말을 듣지 않아요. 전 남편은 찌질하게 휠체어를 봐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대충 발로 툭툭 차고 휠체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 멀쩡해졌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반대로 돌리고 남편 등을 쳤습니다. 앞으로 가! 뒤돌아봤다간 내가 뛰어가서 뒤통수 갈긴다. 알았냐? 네, 알겠어요. 그럼 제 아들을 잘 키워... 이 자식이 또... 아닙니다. 지금 갑니다. 저 빨리 사라지겠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저희 눈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과속으로 결혼해 출산 중 생사를 넘나들었던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도 전 남편이 제대로 벌을 받았으니 속은 시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다 사라지길 기원하고 기도하며 제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